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으면서 지난주 2.5%나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현재 1939포인트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마무리하고 소폭이나마 반등을 주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부각된 점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39포인트로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4포인트나 빠져 있습니다. 수급을 잠시 보면 외국인들이 연일 팔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우위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뚜렷한 방향을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락 쪽이고요.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동 불안 속에 건설주가 오늘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 도발 우려에 경협주는 급락하고 또 방위산업주들은 오름세를 보입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특징주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장중 연저점을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가 호전되면서 상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됐지만 북한발 리스크 등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또다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 급락하면서 193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4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오늘 1940포인트마저 내주면서 이 시각 장중 연저점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매물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에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1% 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닷새 연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지만 오늘 프로그램 속에서도 매물이 강하게 추월되면서 코스피 지수 방향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역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급락한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120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다가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자 이 시각 약세를 보이면서 503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6거래 연속 매수로 대응하면서 64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2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34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하면서 113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30전 상승한 1129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국제유가 진정과 뉴욕 증시 상승으로 112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장중 1131원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세력이 달러 매수에 나선 가운데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오늘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시각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이 3%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5% 급락하면서 건설주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2%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이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도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역시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SK건설이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착공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지질이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제가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2%, 울트라건설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위산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인 키 리졸버 관련해서 북한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방위산업 관련주가 오늘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1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크론과 퍼스트도 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빅텍도 7% 강하게 오르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0선은 지켜주나 했었는데 1940선도 내주고 현재 1937선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5일선, 21선은 물론이거니와 121선 이평선까지 크게 하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짜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중동발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수의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오늘부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11일간 지속이 될 거고요. 또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자 내일 휴일을 앞둔 월요일장인데요. 먼저 현재 증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발 악재에 이어서 지금 키 리졸브 훈련까지 지금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일단은 수급상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3월도 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동발 악재라도 이미 빨리 좀 해소가 돼서 국제유가가 좀 안정세를 찾는다고 하면 좀 지금보다는 나아진 지수 방향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지금 IT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IT 자체가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은 버티고 있는 수준이지 IT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조정장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가격 조정이 조금 올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봤을 때는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AMOLED 테마도 대장에서 조금은 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2월 들어서 한 15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거래일 정도를 제외한 15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가 좀 넘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럼 3월 시장 대응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영향이 조금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동발 악재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3월장도 그다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돌발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2월달 참 대응하기도 힘드셨을 테고 많은 투자자에게 시련을 줬던 한 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개선될 만한 호재가 부각되지 않는 한 이런 장세가 3월에도 지속되겠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진용준 대표님, 3월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역시 수급 같은 부분들이 좀 꼬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수급이라는 부분이 이처럼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3달간의 마지막 한 2주 가장 좀 혹독한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무엇보다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 반나절이라도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만큼 또 오르고 또 그게 끊어지는 즉시 계속 떨어지는 게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 반등이 언제냐라고 점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어떤 안정세에 들어가기 희망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특히나 저 멀리 중동이나 아니면은 늘 있어 왔던 어떤 북한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어떤 투자 심리를 마지막까지 훼손하지 않는 어떤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세를 이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지수에 대한 어떤 향방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개별주적인 성과를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더 희망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같은 의견이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한 후에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박상일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3월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매기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3월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좀 강할지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볼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중동발 악재 직격탄을 맞고 있는 뭐 중공업, 그 건설 쪽이나 중공업 그리고 항공 쪽이 조금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가 좋아 보이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항공이나 건설 쪽에서 저가를 좀 잘 잡아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중동발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수익률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 항공이나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일 뿐인데 지금 중동발 단기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지금 과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1900선까지 이런 업종들을 모아가신다고 하면 지수가 반등이 다시 와서 2000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일단은 코스피나 지수 대비해서는 오버퍼폼할 수 있는 좀 좋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과 항공, 건설,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인데 모아가기 전략으로 조금씩 사본다면 지수가 상승기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진용준 대표님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건설업종이나 이런 업종들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항공주도 올해 상반기 기대되는 가운데 지금 외부 악재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별주적인 성격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싶고요. 이런 증시에서 가장 좀 제가 보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게임주 아니면은 또 반도체 관련 부품주 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삼을 것이라면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도 아쉬운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상승 추세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어떤 신작 기대감이 게임주 몇몇 종목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역시 그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라든지 예.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게임아이 또 잠시 지금 CJ ENM과 합병 예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CJ 인터넷도 향후에 꾸준히 지켜볼만 하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앞으로 꾸준히 신작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게임으로 중국에서의 매출 선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만 가득하고 악재가 많지 않은 게임주 쪽으로도 관심 한번 가져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급락 속에서도 수익을 낼 만한 기회는 있게 마련이니까요.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계실지 배틀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까지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가십니다. 시그네틱스가 지난주 매수가 됐던 종목이죠. 매수한 가격이 3,900원이었는데 한 주 만에 수익이 7% 이상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시그네틱스였고요. 한국타이어는 2월 14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4%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에 반등했던 항공주가 여전히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장에서는 하락이 나오지만 그래도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연구원님,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매도하시는데요. 일단 온미디어를 차익 실현하십니다. CJ ENM으로 통합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온미디어를 한 7%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거고요. 조선주 한진중공업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십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 예. 한진중공업부터 좀 봐주세요. 조선주는 언제쯤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펀더멘탈상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는데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했던 조선업종을 지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산업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필리핀 수빅 쪽에서 새롭게 산업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수급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거기다 기관에서까지도 지금 수급이 조선주 쪽으로는 들어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저가 매수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조금씩 10분의 1 정도씩 매입을 해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절가를 크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이후에 향후 다시 한번 매입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고, 한진중공업 봤고요. 이번에 어떤 종목 AS 볼까요? 예, 일단은 처음 말씀을 드릴 종목이 지난주 매수했던 시그네틱스부터 좀 볼까요? 예. 시그네틱스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좋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 올라가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동부 하이텍, 시그네틱스, 고려 반도체를 필두로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이 진출을 하겠다고 말을 한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제넥신랑 이수앱지스, 바이넥스를 비롯한 이 바이오 쪽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종목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투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그네틱스를 좀 매수를 했는데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차익 물량이 한번 목요일쯤 나와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날 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장 이 마무리가 되고 3월장도 좀 어렵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그동안 매기가 좀 몰렸고 성장성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그네틱스는 조금 홀딩을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그네틱스로 벌써 한 7% 정도의 수익을 지난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오늘 1.5%나 더 오릅니다. 이제 수익이 거의 10% 가까이 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좀 AS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현 의원님, 오늘 5% 가까이 급락을 하거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돌발 악재를 맞아서 지금 크게 투심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한통운 매각과도 아시아나항공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펀더멘털 플러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기관 쪽에서 일단은 중동발 악재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나항공, 모두투어, 하나투어, 여행 전반 업종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견디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 10,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펀더멘털이 워낙 좋고 재료성 이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보고 계셨던 분들은 10,000원선 이탈 안 했을 때 조금씩 담아가면 나중에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상희 연구원님 들고 계신 종목들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진영준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을지 종목 배틀 종목들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진영준 대표님 오늘까지 2가지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지난주 거래가 됐던 2 종목을 들고 가시는 거고요. 고영이 오늘장 강박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1%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LED 대표주 삼성전기는 오늘 1%대 강세를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영준 대표님 2가지 종목을 매도하십니다. 2가지 종목 모두 손절가 이탈이 됐고요. XINC가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이 나왔고, 한진중공업 역시 박성현 연구원님과 함께 포트에 담겨 있었던 종목인데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진영준 대표님 종목도 AS 받아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일단은 고영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매수 이후에 꾸준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188억으로 전년 대비 729% 상승했다.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완전 새로운 기업이 나온 정도의 어떤 큰 호재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25일에는 삼성증권에서 신규로 품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장비 업체로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해서 신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약간의 하락 이후에 제 매수가 부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되는가 하면은 또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더 매수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외국인과 함께 가져가 보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는 중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한번 포트에 넣었던 종목인데요.
삼성중공업이든 이 한진중공업이든 삼성전기든 한진중공업이든 이런 중장기 포트 역시도 손실을 보면서 꾸준히 일부러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을 적당히 한 이후에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해진다. 또 상승 추세의 어떤 추세 역전의 불안이 가전해진다. 그러면은 강해질수록 일단은 팔고 다시 매수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아무래도 삼성전기와 한진중공업 모두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한진중공업은 일단 버리고 삼성전기는 꾸준히 추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 1%가량,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어떤 추세 선상에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INC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에서 필요 이상의 어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을 일단 피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호재를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용준 대표님 종목까지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제 신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신규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온미디어를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테고 이번에는 CJ E&M 쪽을 보신다고요? 예, 일단 온미디어가 합병이 될 회사의 CJ E&M을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거고, CJ E&M 같은 경우는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54,000원 부근에서 좀 해볼 생각이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CJ E&M은 신규 상장 오미디어 홀딩스로 상장한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온미디어를 비롯한 지금 CJ 미디어, CJ 인터넷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대부분 다 CJ E&M으로 통합이 되면서 일단 독점적 지위를 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온미디어나 CJ 인터넷을 비롯한 이쪽에서 CJ CGV에서 팔고 있었던 판권들이 100억에 팔렸다고 하면 CJ E&M이 독점적 사업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이런 판권들은 이제 200억, 400억 가격 메리트 자체를 CJ E&M이 플랫폼 산업자의 우위에 컨텐츠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CJ E&M은 앞으로도 조금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CJ E&M이 아직은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를 매수를 하셨을 후에는 좀 실적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장이 어렵긴 하지만 유가와 환율 자체에 크게 메리트를 받고 있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는 CJ E&M 미디어 컨텐츠 종을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한 PR 20배 정도 생각해서 6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손절 라인은 심리적 지지선 받고 있는 5만원대가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 후에 다시 한번 CJ E&M을 매수하는 전략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예. CJ E&M이 오늘장 1.2%나 오르면서 55,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54,000원 선에서 사보겠다 하셨잖아요. 예. 이 가격대는 좀 무리겠습니까? 얼마 정도에 사실지 좀 명확하게 제시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제가 시그네틱스를 살 때도 한 4,200원 정도 올라갔던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마찬가지로 장이 일단은 계속 불안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4,000원에서 54,500원 사이가 온다고 하면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CJ E&M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54,000원에서 54,500원 선까지 주가가 조금 밀려 있을 때 사겠다라는 말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진용준 대표님 오늘장 어떤 종목을 신규 종목 배틀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규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종편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뭐 여러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일주일간 아니면 향후 1, 2주간 더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긴 한데요. 이따금 등락이 있을 때마다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지수가 불안정한 어떤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이 매력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구간 1,485원 오늘 현재 종가상 찍고 있고요. 매수가는 1,450원에서 1,520원 사이로 아직까지 매수가 이내에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SBS 드라마 뭐 파라다이스 목장이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잠깐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봤는데요. 최근에 팬들이 많이 UCC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팬 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이런 인기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최근
스타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뭐 이현희 씨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종편 관련 수혜 추가 여력 기대감이 다른 테마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앞으로도 더 남아있지 않나 싶고요. 또 현재 외인 매수세가 조금씩 있을 때마다 이런 고점이 높여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반대로 간다고 오히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인의 매수세가 아니더라도 추세 상상에 문제가 없고 또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등락이 한 번씩 크게 일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670원 정도로 잡고요. 이 정도 목표가는 등락만으로도 얼마든지 한두 주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손절가는 매수가의 바로 하단인 1440원으로 잡고요. 그 전까지는 기회라고 보고 분할 공략이 얼마든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의 신규 종목 배틀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스였는데요. 1, 2주 단기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은 CJ E&M을 그리고 진용준 대표님은 삼화 네트워크스를 들고 나오셨는데 지수가 하락했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겁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꼭 지정해 주셨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방법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센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센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화면 통해서 내가 보낸 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 또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부터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 들어와 있는데요. 움직임이 답답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신 분 계십니다. 62,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건설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페인트, 시멘트 관련주들도 역시 극심한 한파를 맞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업계 1인 쌍용 양회 그리고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 이 한일시멘트 두 개사가 모두 지난해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장 가동을 중단한 회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인 건 앞으로 올해도 사정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 한일시멘트 갖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할 것 같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페인트를 비롯한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설비 투자를 2002년, 3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굉장히 공장은 많은데 가동할 만한 물건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일시멘트는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주 자체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일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중공업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현대중공업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리엔탈 전공을 비롯한 뭐 현진소재 그런 그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전에 크게 늘려놓았던 설비 투자, 공장 자체의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일시멘트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 지금 최악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흑자로 돌아선다는 보장 자체를 갖기가 좀 힘들 미래를 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는 일단은 차트상 분석에서 빠져나오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부터 정해드리면 51,200원
지난 저점이었던 51,200원 이탈을 했을 시에는 미련 없이 일단 한일시멘트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61선까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동발 악재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건설주 투심이 한 번 정도는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다시 상승을 해서 건설주가 갈 수는 있겠지만 건설 기자재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8,000원 매도 가격 좀 정해드리고 지금보다 지금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일시멘트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코오롱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을 35,000원에 한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임여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매수 주가가 꾸준하게 내리네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진영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좀 빨리 끊고 나서 다른 탄력 좋을 만한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건지 진영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 떨어질 구간이 한 20% 이상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당연히 파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갈아타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위로 떨어진 만큼 매수가 대비 지금 한 10%가량 떨어졌을 텐데요. 앞으로 10% 이상 떨어질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한 7, 8%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 정도를 버티고 기술적인 반등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다. 마지막 변화끝까지 한 번만 더 가보자라고 하신다면 버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어떤 보유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이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어떤 뉴스를 참고하자면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지분도 정리하고 있고요. 또 수직 계열뿐만 아니라 주당 500원, 우선주는 550원 이런 식으로 현금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도 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같은 기간 이런 하락 속에서도 공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안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하한가 정도의 어떤 하락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79% 또 매출액이 96% 줄었다는 공시까지 나왔는데도 이 정도 어떤 하방 경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공시에 비하면은 적당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은 이런 것도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으로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26,000원 부근 거기서 25,000원 중반까지는 한 번 더 버텨볼 만한 구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매수가가 약간 높은 것이 다소 아쉬움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구간이 그 부분이니까 판단은 본인이 좀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버틸 힘이 좀 남아 계시다면 26,000원 선까지는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도 판단은 본인이 잘 내리셔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초록뱀. 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고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2,05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5거래일간 급등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로 추락했고 현재 또 10%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일단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소폭의 이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드라마 제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하한가로 내려가는 원인이 돼줬었는데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빨리 전문가님께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그대로 반영이 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랑 합작 투자 회사를 좀 자금을 유치를 해서 지수가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온 이후 일단 차익 매물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지가 않고요. 2,05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분명히 매수는 아주 좋은 가격대에서 했는데 매도를 좀 결정을 못하신 거 봐서는 욕심이 과하지 않으셨나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욕심을 조금은 줄여가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초록뱀 산업 자체에 대한 얘기만 조금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업체인데요. 미디어 컨텐츠 는 로엔을 비롯한 초록뱀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없습니다. 이미 CJ ENM이라는 강력한 독점 사업자가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서부터 배급을 비롯한 미디어 컨텐츠 제작에서까지 초록뱀 같은 중소형 회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소니 쪽에서 좀
자금을 유치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미디어를 잘 만들어서 배급 유통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초록뱀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등한 위치 자체가 21선이기 때문에 21선인 1,900원 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매도를 한 이후에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 시점에서 빨리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이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실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중국고섬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6058님께서 중국고섬 오늘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매수가 꼭 좀 알려주십시오. 대한독립 만세라고 보내주셨는데 내일 3.1절 앞두고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국고섬이 오늘 4%나 급등을 하는데요.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떤 그런 큰 호재에 비해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봐서요. 예. 수급이 그만큼 따라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주들의 반등세 그리고 그 신규 상장주의 급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요새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은 4% 감소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상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봐야 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지금 반등에서는 아주 초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윙으로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4,800원 부근이나 5,000원까지는 가야 좀 확보된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역시나 10% 이상으로 좀 큰 등락폭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할 여지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만 더 오른 다음에 한 3, 4%만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오르는 추세 확인 후 아니면 내일 시가 형성 이후에 갭상승하면은 어떤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 확인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아니라 내일까지 확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위험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예. 오늘 꼭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른 루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광명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5246님께서 광명전기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2,080원쯤 되시고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나 봅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이 종목 봐드릴 텐데요.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장 급락이 나오거든요. 예, 광명전기를 오랫동안 매수하신 이유는 제가 확실히 어떤 좀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예.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올 텐데요. 시총이 650억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PER 300배 이상의 엄청난 고평가 종목인데요. 고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PER 자체의 갭을 줄여가면서 실적이 좀 받쳐준다고만 하면 그런 게 진정한 턴어라운드 주라고 할 수 있고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광명전기는 그런 주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테마주입니다.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남북 경협주를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를 하실 때는 일정을 좀 잘 일정 매매라고 하는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될 텐데 일정을 잘 본다고 하면 지난주부터 이미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광명전기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테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정도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1,700원 선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광명전기가 다시 한번 남북 경협 테마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2,000원 매수하신 가격대인 2,080원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성장성 있고 가치가 있는 코스닥 종목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다시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을 대박이데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74,8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73,000원대, 4,000원대 사셨는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75,000원 선이니까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현대차 그룹과 현대건설의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보합권 수준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진영준 대표님, 네. 현대건설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가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하기엔 참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서 예. 이쁘게도 볼 수 있겠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 시선과 또 다른 타인의 시선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기관 현재 보유 수량대로 보자면은 이 정도의 보유 수량은 예전에 7만 원 이하에서도 갖고 있던 보유 수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유지해온 어떤 기조를 향후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해 갈 걸로 보이는 만큼 지금 하락 중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 대로 기관은 앞으로도 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외인이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이 가격 이 정도의 비중은 예전에 5만 원대의 어떤 비중이었습니다. 5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할 때의 외국인 비중이 현재 외국인 비중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어떤 등락을 크게 반복할 때도 외인은 보유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었는데 최근에 어떤 급락세는 여지없이 꾸준히 팔고만 있습니다. 기관 보유 수량에만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관의 눈치를 같이 보자면은 지금 반등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인은 반대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기법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구간이 이렇게 하락을 꾸준히 급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상승 추세는 이 기간별로 봤을 때는 2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 한 보름 이상 한 3주 정도 거래일로 늘려왔으니까요. 이 정도 하락 이후 어떤 빠른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V자 반등이 아닌 다음에 대부분의 통계상의 반등은 2배 정도 걸립니다. 한 6주 정도 기대를 하시고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이런 정도의 완만한 곡선을 계단 형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추세선상의 어떤 반등이라고 참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8만 원까지는 반등을 해야 될 거고요. 다음 주까지 8만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약간의 행보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약주 중에서 한 종목 봐드리죠. 보령제약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보령제약을 순금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1,000원입니다. 21,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이익 실현할 때인지 매도 시점 놓친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지난 1월 초였나요? 한 35,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팔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놓치셨고 일단은 들고 계셨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짚고 이제 올라가나 싶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그다지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보령제약은 좀 더 들고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예,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도 워낙 좋고 신약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특성이긴 하는데 제약주는 조그만 종목이 더 잘 움직입니다. 일단 보령제약 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일단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테마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신약 같은 경우에도 LG생명과학, SK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보령제약 모두 3개 다 3사다 모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테마가 붙는다고 하면 항상 중소형주부터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승 시세가 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0일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브라질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신약도 마찬가지고 보령제약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이나 펀더멘탈을 봤을 때 반등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27,000원 정도 매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래량이 얼마 전에 한번 터지면서 큰 음봉이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음봉이 3회 이상 나타났을 시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번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큰 음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령제약이었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예, 여유가 되시다면 조금 더 홀딩해 보시고요. 급한 마음이시라면 지금쯤 차익 실현해보는 것도 안정을 위해서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탑스 봐드릴 텐데요. 2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들고 계시다고 윤한류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인탑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예, 인탑스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만 원 선이 깨졌군요. 예, 손실폭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되긴 보면 좋아요. 갤럭시 S 무슨 케이스 제작하는 업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인탑스 역시도 뭐 갤럭시 S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에도 뭐 그 외의 어떤 신제품에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전기 부품주, IT 쪽 부품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 급 반등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있었고 꾸준히 한번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추세선상에서 큰 상승을 이뤄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하회하면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미리부터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가실 경우에는 조금만 들어가시고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포트를 조금 손보시겠다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2만 원 반등 그 사이에서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 구간 반등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꾸준히 함께 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외인의 보유 수량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아직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으로 INC도 비슷한 아주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요새 최근에 나온 어떤 여러 신제품에 DNB 칩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고 삼성의 수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이 꾸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 초부터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주들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다. 또는 실적에 반영은 나왔지만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상승 흐름을 유지할 그 시점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 종목 한 종목 볼 텐데요.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장에서 또 철강주도 참 어렵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현대제철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제철을 문의하신 분의 매수가를 보겠습니다. 11만 6천 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은 한 40% 정도로 꽤 많으신 편이시고요. 매도 시점을 놓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쉬우신 것 같고요.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가 못 가는 대신 현대제철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고로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일단은 설비 투자 자체는 훌륭하다고 말을 할 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재작년까지 철강주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강주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는 포스코와 더불어 현대제철은 더욱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대제철 그동안 기관이 많이 모았습니다. 기관이 많이 모았는데 최근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성장성이 회수가 되지 않았고 61선 자체를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건 좀 안 좋은 판단이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144,500원 전고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털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발 악재 그리고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연구원님, 네. 일단 현대제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포스코나 그 외 종목들 철강주 있잖아요. 삼성 P&A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인도 쪽으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설비 투자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설비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동국제강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실적 자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 호황에 대한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외를 제로한 뭐 NI스틸이나 문배철강을 비롯한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일단은 철강 가격 자체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한국은행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철강 가격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높은 현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주를 보시는 분
여러분들은 현대제철 정도만 탄력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 지금 당장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무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85,900원에 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부탁드립니다. 시흥에서 279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크신데 그래도 비중이 적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두산중공업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회사 자체만큼의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는 주가 횡보로 지금 다소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예.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주의 거의 대부분 개별 회사들이 2월달 내내 다소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포트 비중의 관리가 아니라면은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멀리까지 봤을 때 박스권이 좀 아주 큰 편입니다. 아주 긴 기간의 조정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8,000원에서 9만원 사이, 약 3만원 구간, 50% 이내에서 한 반년에서 한 분기 정도를 두고선 이런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7만원 구간에서 6만원 중반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런 박스권을 꾸준히 횡보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8만원 이상으로 상회할 수 있는 상승 추세, 몇 주간의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1, 2주 정도 등락을 더 할 수 있겠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초반까지만 좀 더 버텨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